시진핑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 막강한 게 바로 자기 발목을 자르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가 가진 한계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막강한 게 더 시진핑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지금 주한미군, 한국이 뭔가 이제 북한을 넘어서 중국도 뭔가 좀 같이 빨려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중국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최근 중국 국방부가 허웨이든 부주석 등 군부 실세 9명을 제명한 사건은 시진핑의 군 장악력에 어떤 문제점을 생겼음을 시사하는 걸까요? 중국 군부의 문제는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 네.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당의 군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군이 아니라 지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군대라는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국민의힘 군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합니다. 자, 지금 우리 김 작가님 김정은 할 때 뒤에 호칭을 뭐라고 붙여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네. 자, 북한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자, 세 가지 직함이 필요해요. 군, 내각, 당.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국무위원장 그러죠? 이건 내각이에요, 국무위원회. 그 다음에 당은요, 총비서라고 그러죠. 네. 노동당 총비서. 그 다음에 군은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에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국무원 내각 주석직 시진핑.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시진핑이에요. 그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주석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지휘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덩샤오핑 아시죠? 덩샤오핑 알죠? 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마오쩌둥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중국인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도 그러면은 자, 국가 주석, 그 다음에 공산당 총서기,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세 가지 직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덩샤오핑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총서기도 아니었고 국가주석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하나만 갖고 중국을 지배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중국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체제가 7명이거든요. 네. 7명인데 지금 현재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중요한 체제? 그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네. 왜냐? 중국은 5년 하면 끝나고 넘겨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시진핑은 2023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어요. 23, 24, 25, 26, 27 내년이면 끝나요. 28년이면 또 이제 4연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만 하는 걸 세 번째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20기거든요. 20기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시진핑 독재체제가, 장기 독재체제가 시작될 때 7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독재체제를 시작하는 시진핑 체제의 3연임에서 시작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멤버들은 시진핑 지지자들일까요? 반대자들일까요? 지지자들이요. 지지자죠. 네. 그 강력한 독재체제를 시작하는데 반대파 심어놨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5명이 날아갔다고요. 자, 시진핑이 주석이에요. 7인 중에. 부주석이 둘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허웨이등, 네. 하나는 장유샤. 그 다음에 위원이 4명이에요. 네. 리상프 국방부 장관, мя오와 그 다음에 류젠리, 네. 그 다음에 장성민 기율부장. 7명이에요. 네. 지금 남아있는 건 시진핑하고 장성민 네. 기율부장,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두 사람만 남았어요. 5명은 날라갔어요. 네. 그럼 제가 그랬죠. 장성민 기율검사위원회 그랬잖아요. 네. 기율조사부 서기. 이 사람은 뭐냐면 야전군인이 아니고 규율조사 군기반장이에요. 네. 나머지 사람들 감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석 하나 남고 감시하는 사람 하나 남고 나머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전군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인사들을 대고 숙청한 내용은 뭘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장유샤 계속 나왔죠. 쿠데타를 일으켰다. 시진핑은 허수아비다. 인민해방관이 베이징으로 네. 진격하고 있다. 뭐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유튜브에서. 네.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모든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는 이원 구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전군 세력이 있고 정치 장교가 따로 있어요. 정치 지도위원이. 군단장이 있으면 군단 정치 지도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위원은 뭘 하느냐? 네. 이 사람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군단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을 다 감시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 있어요, 하나씩. 이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어디다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전 세력들은 병력을 이동한다 그러면 그 순간 당중앙군사위원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경우에는 중대급 이상 병력의 이동 권한이 야전군 세력이 없어요. 네. 명령 없이 이동시키면 처형이에요. 류영호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총참모장이 합참의장이거든요.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하거든요. 네. 우리 집 합참의장이에요. 김정은 집권 7개월 만에 처형을 하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 김정은 명령 없이 병력을 이동했다가 바로 처형 명분이에요. 근데 쿠데타가 가능하겠어요? 김 작가님 조만간 결혼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아직 발표한 적은 없지만 저희 영상에서 아직 없어요? 아직 이야기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아, 어쨌든 올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죠. 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만일에 그 사모님 되실 분이 네네. 여기다 모든 카메라를 놓고 감시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무서운데요. 무섭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 있는 어떤 여성 패널 오더라도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야전 세력들이 찍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 네. 시진핑 독재 체제, 장기 독재 시작할 때 진영을 갖췄으니까 시진핑 지지할 거고, 두 번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야전군들이 핫바지예요. 네. 모두 일거수일투족 감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러는 거죠. 이제 그 여자친구분, 약혼녀 만나면, 낮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 네.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이던데, 그 패널하고는 왜 이렇게 서로 웃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 작가님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딴짓을 하든 안 하든 딴짓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도 못 하죠. 네네네. 이런데 어떻게 장유샤가 쿠데타라고 뭐 권력을 하고, 그리고 장유샤가 시진핑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네. 왜 쿠데타를 합니까? 장유샤는 시진핑하고 의형제인 사람이고, 네. 장유샤 아버지하고 시진핑 아버지인 시중신하고도 국공 내전 때 의형제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장유샤가 지금 미국 측에 네. 핵 관련 기밀을 넘겼대요. 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시진핑은 민간인이죠. 장유샤는 부주석으로서 중국 인민해방군이에요. 그럼 중국군으로서 최고위직인데 뭐가 아쉬워서 핵 기밀을 넘겨요? 돈? 망명? 미쳤어요? 중국 최고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장유샤가 잡혀가기 전에 뭐 친구한테 편지를 남겼다고. 아니 잡혀가는데 편지를 왜 남겨요? 그 증거대라고. 그건 다 근거가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왜? 왜 7명 체제 중에 네. 자기가 임명한 7명 중에 5명을 왜 잡아놓느냐? 그러니까요. 하나 남은 건 고자질쟁이거든요. 네. 기율조사위원회 석이니까. 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문제는 바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 자체. 시진핑 독재체제에 있다고 봐야 돼. 네. 왜냐? 처음에 지금 이 5사람만 날아간 게 아니고 최근에 날아간 시진핑 3기 이후에 날아간 더 길게는 시진핑 집권 2기부터 날아간 별들을 따지면은 거의 수십 개가 넘어요. 이번에 당중앙 군사의 7인 체제의 숙청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로켓군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로켓군.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딱 2마디 했어요. 대만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이 2마디만 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제1 주력이 로켓군이었어요. 왜 로켓군일까요? 대만은 섬이잖아요. 그럼 초기에 어마어마한 미사일 전력으로 제압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증원군을 보낼 때 원거리에서 ICBM 같은 걸로 미국 대륙을 억제하면 미국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때문에 로켓군에 아주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절대 독재는 절대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그 미사일 지하기지 사일로, 지하에 ICBM 기지가 사일로가 있거든요. 뚜껑이 안 열린다. 보니까 미사일 연료 검사해 보니까 연료가 들어있었는데 물이 들어있다. 또 미사일 연료 빼돌려서 허거 있죠? 허거 만들어 먹었다. 인터넷 나와요. 이건 다 진짜예요? 인터넷 나와요. 다 보도됐다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찾으면 나와요. 근데 그 진짜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정도로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죠.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날라가요? 숙청되는 거죠. 아. 숙청되는 거죠. 그 장성민이라고 하는 부패했으니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기율조사위원회 서기, 기율조사부장이 칼자루를 쥐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럼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결과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지배체제거든요. 공산당이 정치 권력, 네.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완벽한 부정부패잖아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초기에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장기 독재할 수 있는 일반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여론의 호응을 얻은 게 바로 반부패 캠페인이었어요. 썩었으니까. 네. 중국은요. 부정부패하면 일단 기본 단위가 수조 원대예요. 수천억 원 기본이에요. 볼륨이 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거할 때 쓰던 반부패 캠페인이
이제 자기 발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왜? 독재 체제를 강화했잖아요. 독재는 어떤 일이 있냐면 능력보다는 충성도예요. 파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된 물은 자연히 썩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밑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권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시진핑 독재 체제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거할 때 썼던 반부패의 칼날이 자기 수하들에게 넘어오는 거죠. 자기 수하를 쳐낼 수밖에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반이 약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7인 체제에서 5명을 날릴 정도라면 그러면 시진핑은 벌써 실각했어야죠. 그 정도 취약한 권력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 투쟁이나 어떤 뭐 쿠데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시진핑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쳐낸 게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쳐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시진핑이 막강했지만 7명도 그래도 약간 분산된 게 있을 텐데 2명이 되면서 더 압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 오른팔 왼팔들이 사라졌으니까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시진핑의 권력은 막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없잖아요. 지금 야정군을 지휘한 세력들이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이 이렇게 찍고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집도 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이잖아요. 근데 김 작가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작가 뭐 싹 자르면 권력은 막강하지만 일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네요. 김 작가 영상도 못 만들고 편집도 마케팅도 못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도윤 작가의 힘은 막강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눈만 찡그렸다면 너 잘라, 너 나가.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너 초코파이 2개 먹었지 오늘? 너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의 권력은 막강하지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무서운 일로 벌어지냐면 스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김 작가님이 이 김 작가 TV의 총괄자로서 여러 노하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태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작가님이 이거 이렇게 해 그랬을 때 그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상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대만 침공인 거예요. 대만 침공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숙청된 5명이란 말이에요. 썩었든 안 썩었든. 그러니까 시진핑이 판단을 낼 때 이 사람들이 스텝으로서 조언을 해줘야 돼요.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대만을 침공 못할 수도 있죠. 수족이 없으니까. 근데 5대 군부사령관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시진핑이 야 침공해 그럼 5대 군부사령관들은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시진핑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최고 위층의 참모그룹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불확실한 거죠. 왜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낮아지는 거죠. 총체적인. 근데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총체적인 이 집합적인 능력은 약화된 건 맞죠. 그런데 시진핑이 결정하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이 스태프들이 김 작가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김 작가님이 결정하면 그 영상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스태프들이 있었다면 그거 좀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시독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하는 질문은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채울 정도 부패한 중국 군부가 2027년까지 대만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나뉘어요 지금.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면 하면 안 돼요. 제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뭐 주변에 병력 집중시키고 바이든이 언제 침공한다고 말을 했을 때도 저는 침공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전쟁 준비를 한 달 정도밖에 안 했고 왜냐면 그때 러시아군 편제가 BTG라고 하는 대대 전술단이라고 한 달 이상 보급이 안 되는 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푸틴이 생각하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만일 합리적인 조건이라면이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이라. 근데 푸틴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면요. 침공했잖아요. 마두로 침공 작전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죠. 합리적이라면 미친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위험했거든요. 성공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저기서 대규모의 그 미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트럼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대만은 중국이 침공할 수가 없어요. 왜?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거리는 평균 180km고 하다가 가까운 데도 130km거든요. 거기다 중국과 푸젠성에 접한 대만의 서쪽 해안은 갯벌이기 때문에 상륙이 아주 어려워요. 또 이쪽 동쪽 해안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상륙이 가장 까다로운 데가 대만이에요. 거기다 대만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상륙 억제에 전력을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레이더가 다 발달해 있는데 대규모 병력이 배 타고 넘어온다고 그러면 대만이 가만히 앉아서 보겠어요? 미군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잠수함 세력들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진핑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제가 중국 쪽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일단 중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처럼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대만, 그냥 우리가 통일하면 되는 거야. 별일 아니야. 일반 정서. 네. 두 번째, 시진핑이 지금 3기, 4기로 넘어갈 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4기에서 끝날까요? 영구 집권을 꿈꿀 거예요. 김 작가님 같으면은 3기, 4기 하면은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이미 선을 넘었는데 못 내려오는 내려가면 거죠? 끝일 것 같아요. 끝이죠. 그러면 중국에 자볼까요? 수나라 왜 망했죠? 고구려 침공해서. 침공 안 하면 되거든요. 거란 왜 망했죠? 고려하고 싸워도 코피 터져서. 제일 코피 터져서. 아니, 당나라 당태종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코피 터졌잖아요. 네. 우리 고구려 침공에서. 그러면 왜 중국의 왕들은 그냥 혼자 살지? 저렇게 나라까지. 거란이 얼마나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알아요? 알죠. 항공사. 네. 그 캐세이가 거란이란 뜻이에요. 거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는데 러시아에서 중국을 기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따이가 거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란이 컸다고요. 근데 몰락했잖아요. 누구하고 싸워서 코피 터져서 고려하고. 그 고려 거란 전쟁 재밌게 봤죠? 네. 그 왜 그렇게 무리를 주느냐? 네. 모든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통일이 영구집권과 근데 위대성의 지표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영원한 시황제를 꿈꾸는 사람인데, 자,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굶어 죽지 않게 한 경제개발을 이끌었어요. 네. 중국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에요. 사실상. 그럼 남는 건 하나는 뭐예요? 중국 통일이죠. 대만 통일. 그럼 시진핑 머릿속에는 위대한 시황제, 영원한 시황제의 제국을 꿈꾼다면 네. 대만을 통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시진핑 입장에서요. 그렇게 따지면. 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대만 통일?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라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집권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바로 위대한 중국이거든요. 중국판 마가거든요. 트럼프보다 먼저예요. 중국몽이 바로 그거예요. 위대한 중국의 부활. 거기다가 또 볼까요?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갈 때 왜 이렇게 저렇게 화끈하게 했어요? 자기 앞마당이었거든요. 미국, 카리브해. 대만은요?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진문도라고 있어요, 금문도. 대만에 장악하고 있죠? 네. 이건 대만 본토하고 3km인 거 아세요? 가깝죠. 자, 그럼 종합해보면 제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팔다리 하나 잘라질 거예요. 네. 대만 침공해도. 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점령했지만 영국 도보에 가까운데 34km거든요. 그걸 점령을 못했어요. 천하의 히틀러도 완전한 제공권과 완전한 제해권을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완전한 제해권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제공권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해요? 랴오닝 항공모함, 산둥함, 푸젠함 또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비행기, 항공기, 해군력 건설하고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미국하고 맞선다고? 뭘 위해서 맞서요? 목표가 뭐예요? 그럼 대만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시진핑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같이 생각한다면 대만 침공이 아니고 압박이나 포위나 이런 걸 작전을 할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보면 미스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판하거나 오해하거나 이게 많은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중국 당중앙 군사의 핵심 야전 세력 5명이 사라진 건 대만 침공의 역량이 약화됐다는 걸 의미도 하지만 반대로 시진핑이 판단을 내렸을 때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중앙 군사의 5명 이번에 마지막 장유샤, 류젠리 처음에는 이제 리쌍푸, мя오와 이렇게 이제 그 허웨이동 이렇게 날아갈 때 요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장유샤와 류젠리가 숙청되고 둘만 남으니까 네. 대만이 긴장했잖아요. 막 훈련하고 대만의 불안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시진핑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 막강한 게 바로 자기 발목을 자르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가 가진 한계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권력 투쟁보다 사실은 시진핑의 권력이 막강한 게 더 시진핑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